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요사이 한국의 정치판에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이 정치판에서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야당은 다른 권력이 없으므로 언론의 관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고 이번에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후에 이분의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거의 안철수 씨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야권 단일화의 경선을 주관하는 거 좋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사람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다 열어달라. 개방형 경선을 하자. 그러면 나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스터 트롯 방식하고도 조금 비슷하네요. 이 계급장 떼고 하는 건데, 그러나 미스터 트롯은 경선 과정이 복잡한데 여기는 한 번에 다 해치우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두 분 다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뽑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또 단일화를 하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치워버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안철수 씨가 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야권의 기대를 모아주었던 민심이 지속될지가 의문이고 야권은 또다시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지금 약 6대4로 정권 교체론이 앞서가지만은, 그러나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때 이 민심을 담아야 된다. 그릇에 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 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다. 이건 김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 메이커가 되어달라.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도 모든 후보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공화당 후보에 대항하는 필승 후보를 선출해 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는데 모든 후보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일화의 성사를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니까 경선을 관리하는 주관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되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문호를 개방하자 하는 발상인데, 아주 저는 이게 현실성이 있고 무슨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요사이 이게 주도권을 놓쳐놓으니까 안철수 씨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전장이든 정치판이든 선제 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면은 주도권 잡은 사람과 주도권을 놓치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가벌로 바뀌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종인 씨는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근 1년 동안 제1야당을 대표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안철수 씨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경선 플랫폼 야권 전체 개방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 기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즉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후보를 확정한 다음 단일화 후보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가 아니라 범야권 후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로 뽑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 발 늦은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시장 후보 신청을 받아 1차 경선을 하는 과정에 있다.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 상당히 추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일단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 라는 데는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3자가 나와도 이긴다. 3자 필승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아닌 이야기죠. 어떻게 국민의힘이 나오고 예컨대 안철수 그리고 박영선 3자 구도가 됐을 때 무슨 수로 안철수나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박영선이 이기지. 가상 대결에서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자 필승론이라는 것은 여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당은 항상 고정적인 조직표가 있으니까 30%, 40% 정도 갖고 있으니까 야당이 분열되는 걸 즐기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 씨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야당인데 여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한국 정치사에서 여러 분 단일화에 실패해가지고 정권을 놓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우파 진영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씨는 41%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홍준표 합쳐버리면은 약 50%가 됐어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안철수, 홍준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억. 그 다음에 1997년 김대중 씨가 30만 표 차이로 이회창 씨를 이기는 그 과정에서도 이회창 쪽은 분열하고 김대중 쪽은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는 김종필과도 손을 잡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흔히 1로 3김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여당에서 노태우, 야당에서 세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이 사자. 그때도 김대중 씨가 사자 필승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자 필승론이 아니라 그때 김대중 씨가 3등 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36.6%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분열은 반드시 집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명백합니다. 더구나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요. 보통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30%, 20% 됩니다. 40%대로 올라간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박원순 대 나경원, 이때는 준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그때 4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서울시장 선거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뒷받침하는 민주당은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구청장, 거의 모든 구 의원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씨가 1등을 달리고 있지만은 과연 투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더구나 이 우파를 자청하는 자들이 음모론을 펴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석하지 말고 당일투표에 참석하자고 하지만은 사전투표 불신론은 결국은 투표율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두 개의 요소를 감안할 때 절대로 지금 야권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판에 무슨 난데없이 삼자 필승론입니까? 삼자 필패론이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의 제안이 참신하고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겨냥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흥미로운 것은 홍준표 씨가 지금 안철수 씨를 밀어주는 것 같아요. 밀어준다기보다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7년에는 실패했던 홍준표, 우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두 사람의 공조가 앞으로 어떤 판을 만들어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